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찬일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또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8형, 네. 최신형이죠. 네. 화성 18형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한 2, 3일 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딱 날아서 1000km까지 가더니 네. 오늘은 화성 18형을 또다시 고각 발사 6500km 정도에 날아가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네. 하나 간단히 설명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스페이엑스, 모스크가 쏘고 있는 스페이엑스 아시죠? 예. 그 스페이엑스 그 위성이 500km. 이번에 우리 한화 스페이스X에서 또 발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우주 업체들이, 스타트 업체들이 발사하는 게 지상으로부터 500km거든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항상 TV로 몇 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위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에 올라가서 돌고 있는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했는데 500km 이상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게 송충권, 공기가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가 없다는 것은 이 지구로부터 중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궤도에 따라서 돌고 있는 게 350km부터 500km 사이거든요. 네. 근데 350km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500km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 지구 우리 땅에서부터 500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를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게 500km.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공위성은 적어도 인공위성이 500km, 고도 인공위성이 3000km. 그러니까 500km에서 3000km. 가장 합리적인 게 지상에서 1500km. 네. 여기가 가장 합리적인 이 위성 발사 고도 위치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제 발사한 것이 네. 6500km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날아갔는데 이걸 고각도 발사 45도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네. 기본 가장 좋은 게 45도 각도가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하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날아갔을 때 15,000km에서 16,000km. 네. 그 미국 전역을 타격한다는 걸 또다시 보여줬는데 이게 고체 연료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명명백백한 고체 연료라는데 북한의 ICBM 기술이 이제 상당한 단계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체 연료를 한다는 건 겨울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체 연료라는 이야기가 고체 연료를 가지고 이번에 그걸 성공했다는 거. 특히 이제 설명을 잘해 주었지만 이게 고각 발사. 그러니까 이게 좀 각도를 요 정도 세웠는데 완전 90도는 아니지만 한 뭐 7, 80도 세운 것 같습니다. 45도 세우면 이게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는 것은 5,000km 이상 날아가면 대륙간 탄도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45도 각으로 쏘면 로스앤젤레스는 물론이고 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북한이 기술을 보유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평양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쏜 것이 만학시 이것이 그 터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주행을 해가지고 임의의 장소에서 쏘는데 주입시키는 건 없어요. 액체 연료가 아니다는 아니고 이미 고체 연료를 장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에서 액체 연료를 장착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날아가고 그 연료 분석을 하고 그 뿜는 예. 그 기체를 보면 예. 고체 연료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럼 ICBM까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탄도미사일을 날려보냈다면 예. 이건 정말 어느 순식간에 미국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거 감지하기 전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예. 그건 좋다고죠. 뭐 항상 북한은 그래 왔으니까 이미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다 가진 ICBM 15,000km 나가는 걸 가지고 있다. 액체 연료도 가지고 고체 연료. 그건 상당히 위험인데 자 거기에 김주애가 나오고 이설주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김주애 그 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북한 정보를 보게 되면 김주애가 맞달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그 이외에 아들은 없다. 예. 국정원이 틀린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왜 그때 뭐 김주애 말고 뭐 아들이 있다고 말한 건 저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는 항상 그게 잘못됐다. 이 정부가 잘못됐다. 김주애가 맞달이고 그 이후엔 없다고 내가 말해 왔는데 예. 또 김주애 데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김주애는 말하자면 핵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수저로서 북한이 ICBM을 비롯한 미사일 핵탄두 핵무기의 상징이 바로 김주애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이제 4대 세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은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고 그게 또 이제 핵무기까지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으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는 공고하고 미래는 안전하다. 체제 우리 건드릴 생각 말라. 그 아이콘이 바로 김주애입니다. 이번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사일 행진, ICBM 행진에는 이 김주애에게 동반할 것입니다. 김주애는 꼭 군부대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살 엄청 쪘습니다. 예. 작년도 4월 달에 나왔던 보통강 다락밭 주택 때보다 160kg를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 100kg에서 160kg가 그냥 단번에 불었다는 건데 예. 자기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쓰러져도 내가 지금은 아들이었지만 김주애가 내 대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자신을 가장 잘하는 건 김정은이겠죠.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목숨도 내가 내 목숨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살짜리를 내세워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4대 세습을 가니까 충성을 다하라. 그렇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내세우는데 예. 아들이 언제 커서 이제 김주애만도 못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김주애를 내세워서 이 야가 대타는 아니지만 대타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할 테니까 너희 나한테 충성하라.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게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그게 비슷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이것은 또 자연적으로 보나 뭐 정치사의 흐름에서 볼 때 김정은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저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 통나무처럼 자빠질지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하지만 거기에도 딸내미 쫄랑쫄랑 하나 데리고 다니니까 뭐 쌍두 쌍두 체제고 저 대한 세력이 있네. 물론 뭐 김주애가 통치력을 발휘하진 못하지만 거기에 이설주가 협력하고 어머니가 김여정이 또 협력해줘. 현송월이, 조영원이, 김덕훈이, 조영원이 뭐 김창선이 뭐 꾸나불들이 많으니까 걔들이 뭉쳐 있으면 북한 권력은 안전하니까 걱정 마시라. 지금 과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덕훈 총리가 호된 비판을 받거든.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건달꾼, 뭐 깡패 같은 뭐 개 취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떼버리지 않는 건 개 취급받아도 굽신거리고 하니까 아직도 떼버리지 않고 옆에 조영훈이도 마찬가지고 김덕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개 취급받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최룡해. 최룡해. 개 취급 안 받아도 그 개 취급은 안 하도. 최룡해를 면전에서 비판한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죠. 조영원이도 면전에서 아주 이 쓰레기하고 욕했고, 김덕훈이는 깡패, 건달, 뭐 양아찌, 그다음에 뭐 조능아, 정치 조능아, 별욕을 다 했는데도 그냥 굽신했는데 최룡해는 단 한 번도 그런 저질적인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야 최룡이 역시 최룡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최룡해는 이게 백두산 줄기의 대표 주자고 저는 이제 백두혈통의 대표 주자인데 둘이 마주서면 이게 세력으로 볼 때는 최용해 세력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욕은 못하는 대신 그 서열에서 원래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인 최영해 2인자입니다. 근데 지금 김덕훈 총리 밑에다가 조영원이 밑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 최영해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기회만 오면 언제든 최영해는 반기를 들 사람입니다. 그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북한 권력 구도는 불안하니까 코 올리게 딸내미를 자꾸 들고 다닌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정치 체제가 안정이 돼서가 아니라 정치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 딸이 다시 내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왜? 아들이 아직 큰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바로 최룡해입니다. 오늘도 강민도 TV 자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